이탈을 하고 집단 섹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따로 육성시켜서 선발 작업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정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 민족의 아이덴티티는 당시에 스키타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미국인은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아시아인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릴 때. 물론 여러분들은 백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군에는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어요. 근데 다 아메리칸이에요. 그렇죠? 미국인은 정체성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증산도에 가서 강연한 거 있죠? 그거 할 때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원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대국적 관점을 가르쳐라. 대국적 관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혼혈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문화 찬성한다. 단 지금 좌파들이라는 저런 방식의 다문화 방식이 아니다. 제가 얘기하고 추구하는 다문화 방식은 미국 방식이다. 네. 미국식 방식이 우리나라 들어야 된다. 앞으로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계 인구가 감소해 갈 텐데 이 감소하는 인구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금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지키려면은 인구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외부 유입의 인구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진출하게 되는 만주 이 실크로드 길을 지나가는 나라의 국민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한국인화 시켜야 된다예요. 어차피 인구는 감소하는 치킨 게임이니까 상대방 인구 뺏어오면 유리해요. 근데 중국인은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섞여 있게 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미래 세대의 세대들은 역사적, 혈연적 영국까지 저 지역까지 갖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대륙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한글을 훈민정음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이런 지역의 언어를 한글, 즉 훈민정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워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보급시키고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을 해서 들어와 있는 몽골 사람, 카자흐 사람, 키르기즈 사람들이 한글로 자기네 나라 언어를 표현을 해서 서로 SNS 문자를 주고받게 만들어 놔야 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나중에 하나의 문자 통일 시대를 여는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좌파들 생각 안 하잖아. 좌파들의 생각은 자기네 전자개표할 때 조선족 끌어들여서 박원순이 만들어놓은 대포폰 이용해갖고 대포 통장 만들고 그 전자 앙케이트 맨날 여론조사할 때 문재인 좋아요 74% 이런 거 거짓 조작할 때 쓰려고 한 거잖아. 제가 얘기하는 다문화의 관점은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다문화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단 뽀구리님, 요 나라는 우리 유목민족이 통치한 나라인가요? 요 나라는 거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탄의 다른 발음이 기련입니다. 기련산에서 기련산이랑 요 나라 거란족 관련이 있잖아요. 그 기련은 바로 키렌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란족과 한민족은 친척지간입니다. 그게 카자흐스탄 몽골 족보에도 나와요. 나이만 부족이 있고 나이만 부족으로부터 기탄. 여기서 기탄이라는 것은 거란족입니다. 지금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기타이츠라고 해서 거란이라 부르지만 그거 절대 한족 아니에요. 그거 거란족이에요. 그러니까 거란, 기탄이 있고 거기 캐리에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형제민족이에요. 아마 고대는 언어도 같았을 겁니다. 그랬고 드래곤체님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음모론적 시각하고 상당히 달라요. 네, 저도 다 봤어요. 안 본 게 없어. 음모론이나 음모론책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음모론 좋아합니다. 제 유튜브 그런 거 한때는 진짜 즐겨찾기에
그 음모론 관련된 것만 엄청나게 모아놓고서 맨날 밤새서 그것만 쳐다봤어요. 뭐 9.11 테러 이런 것들, 알카에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빌라덴이 얼마나 진짜 개새끼인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봤죠. 예, 다 봤어.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무엇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역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뭐다? 우리가 승자로서 이 세계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려면 역사란 건 과거의 기록이니까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를 승자로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 남기려면은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신하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5,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전 세계 역사는 늘 그래 왔다고. 네? 역사는 승자의 기록 아닙니까? 지금도 변하는 거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답 다 나와 있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료 강의를 무료로 받다고요? 돈 내세요. 누구 마음대로. 제가 오늘 내용을 얘기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으셨던 기존의 음모론에 대한 접근적 시각이라든가 관점과 정말 다를 겁니다. 왜? 이것도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도출이 된 결과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장혜모 감독의 영웅 영화에 나오는 장지엔, 그 사람과 같은 시각인 거죠. 처음에는 음모론을 보면서 저런 개새끼를 봤나, 이런 처죽이놈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국제관계를 보고 학문적 연구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다? 이 질서는 만들어져야 되네? 라는 결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결국 학문의 끝으로 가면은 그 도달하는 지점은 철학으로 갑니다. 모든 학문이 그래요. 국제관계가 됐던 수학이 됐던 뭐가 됐던 결국 철학적 물음으로 가게 돼요. 그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고대사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로 간다? 철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거를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나눠져서 뒤지게 싸울래? 진짜 핵전쟁 해버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 세상이 무슨 불의가 있었던, 온갖 학살과 범죄 전쟁이 있었던, 어쨌든 이 악순환은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기서 하잖아요. 그 찐왕뿌넘샤 하잖아요. 진나라 왕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해서 느낀 결론은 뭐다? 미국이 만들어온 이 세계 질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예요. 미국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게 미국의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세상보다는 낫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 처절한 피와 대가에 혜택을 받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리비아라든가 이라크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 질서 속에서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란 같은 나라는 아니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미국 질서 속에서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요? 네. 지나가는 거야. 이게 내 말 뭐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미국을 막 빠는 그런 태도를 난 보이지 않잖아요. 왜? 나는 미국이 어떠한 나라라는 건 잘 알고 있다니까.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나는 목격하고 자란 사람 아니야. 중동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피난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랍인은 아니지만 피난을 했던 사람이잖아. 거기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다고. 그러나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는 누구도 미국만큼 할 수는 없다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자들이
진시황의 암살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 바로 그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모론을 보는 그 관점조차도 나도 그 음모론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거 알아. 인터넷 가면 다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저의 시각은 다르다. 그러면 이러한 제 시각이 비겁하냐? 아니요. 저는 당당하게 미국에 대한 문제점도 다 까발려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6.25 무기 팔려고 했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 장사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민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되고 한미 군사동맹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역사라는 것은 그런 거대한 물줄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소용돌이니까. 그런 소용돌이에 신경 쓰지 말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대국이 되고 대국의 국민으로 살려면은 그러한 소소한 거는 때로는 툭툭 먼지 털듯이 털고 나가야 될 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대국이 됩니다. 구독해줘.